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월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이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거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이제 당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좋은 얘기긴 한데 그 정권은 짧다 발언 이후로 정 대표가 하는 모든 발언들이 이제 좀 다르게 들리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하게 좀 정 대표 의도와 달리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좀 지금 길을 상당히 좀 잃어버린 상황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이야기한 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 하루에 3끼 먹는다.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뭐 이 정도 얘기를 지금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 자체가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에 국익을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내지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갑자기 뜬금없이 올려서 마치 한번 해보자는 식의 이런 근육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이재명 대통령 월드클래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자신의 발언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지금 굉장히 좀 길을 잃어버린 난감한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본인이 평소에 주장했던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다만 그게 이제 평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리는 건 결국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서느냐 뭐 거의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주어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선거 책임을 물었고 그 다음에 출국장에 정청래 대표가 안 보이면서 일정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X에다가 뭐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정청래 대표도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 정권은 짧고 뭐 네. 국민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도 있었고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저는 그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 본인이 평소에 하던 주장을 그러니까 당원 주권을 앞세워서 네. 전당대회에 대비한 이제 당원의 결집 같은 거를 호소하는 게 아닌가. 뭐 정치적 메시지로는 그렇게 읽히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차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대통령과 맞서는 여당 대표라는 컨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단이 나든 사단이 나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과하면 뭐 당무 개입이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처럼 망하는 거고 그게 뭐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뭐 개인이 아닌 건 알겠고 거기도 이제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세력 갈등이라는 게 지난 수개월 동안 누적돼 왔다는 것도 알겠는데 자칫 대통령과 맞서는 컨셉으로 전당대회에 나가다 지면 어떻게 해요? 그쵸. 이기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는 고민하지 않을까. 대부분 다 출마한다. 확정됐다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은 여전히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도 저라면 고민할 것 같아요. 출마한다고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늘 하겠지만 저는 네. 출마할 걸로 거의 100% 보는 네. 게 100%. 저는 정청래 대표 홀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면 아니 차별식 다 있지.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김어준 씨의 반응을 이제 파리 갔다 와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고 또 유시민 전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너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김어준 씨 파리 갔다 오자마자 결국 모든 선거 패배의 원인, 뭐 패배를 인정도 안 하지만 패배가 있다면 이거 합당 안에서 진 거야.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 앉혀놓고 더하기 빼기 하고 앉아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합당을 그냥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면은 100% 얻어올 수 있어요. 왜 작은 당하고 합당합니까? 아니 지지율이 그냥 합해가지고 산술적으로 더해진다면은 아니 제일 큰 당하고 우리 합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금 하면서 뭐 합당 안에서 졌다 이런 식의 여전히 합당에 대한 미련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유시민 전 장관도 갑자기 그 노무현 재단의 상임 고문직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나오면서 앞으로 할 비평들이 재단에 미칠 좀 부정적 우려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해집고 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제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말 이제는 좀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이분들의 의지는 이미 다 충분히 다 설명된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체로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반반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 그 수개월간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 내 누적돼 왔던 문제예요. 하마침에 네. 생긴 문제가 대통령이 아니고. 한 1년 참은 것 같죠. 네, 그래서 또 뭐 문조 털레 이유가 어쩌니 네. 요즘에 또 다른 무슨 멸칭이 하나 생겼더라고 반대쪽에서. 아, 잘 압니다. 외워지지도 않는데 뭐 그런 새똥대죽일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새똥? 네, 새똥대죽일 뭐 그렇게 이런 이제 거였는데. 감정이 그 상할 정도로 네. 이게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자유롭지 않죠. 자기 거치만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없는 컨셉입니다.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대통령과 맞서는 여당 대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헌정사상 처음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한들 네. 그 뒤로도 순탄하지 않고 네. 지면은 끝나는 그때부터 진짜 험난해지는 그쵸. 거고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김어준이든 유시민이든 제발 좀 가만히들 계시라. 왜냐하면 이게 정당의 전당대회예요. 그러면 당원들이 결국에는 그 누가 이 당의 대표가 돼서 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차기 총선 준비할 건가 이거 결정하는 그 자리입니다. 본인들 당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문제들에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정치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냥 관찰자로서 평론가로서 비평하고 평론하는 건 오케이.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거기에 개입해서 본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이 선출 권력보다 더 크게 행사하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정치를 망가뜨리는 일이고요. 이 플랫폼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플랫폼이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근데 김어준 씨는 어떤 책임도 안 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건 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때문에 적당히들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사도 보니까 요새 언론에서도 다각도로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데 오늘 되게 주목이 됐던 기사가 있었어요. CBS 누콘뉴스에서 쓴 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도 꿈쩍 않는 여당 지도부 청정무라인도 멈췄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까지만 해도 기사 뒷부분이 멈췄다가 정무라인 올스톱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 11시 정도에 멈췄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전에 청와대에서 제가 전화를 해봤을 때 이 기사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바뀐 이유는 아마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써서 아마 수정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기사 말미에 이제 정무수석실에서도 뭐 이제 정 대표 측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정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무라인 책임론까지 물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를 던진 것 같아요. 화두를 기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청와대 정무라인이 뭐 책임을 진다, 뭐 약하다, 뭐 이런 비판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뭐 상당 부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김어준이라는 아주 특수성을 가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선출되지 않은 네. 권력 그리고 일각에서는 초반부터도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국민들에게 모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 과거에 그럼 뭐 최순실이나 네. 아니 김건희나 충정로 대통령이나 이게 표현만 다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할 뿐이지 본질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아주 비대해진 권력이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지금 국무총리를 갖다가 거의 매일 씹는 방송이 돼버렸는데 이런 권력을 정무라인에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 상황까지 네, 저는 그쵸. 와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상당 부분 많은 메시지를 냈거든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공항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뭐 사실상 패싱이 된 건 맞죠. 네. 거기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도 여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했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나설 이건 그릇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과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나서서 이건 정리를 해야 될 전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 정말 그 언론에서 그렇게 관측하는 대로 쇠기의 경일 끼고 마이동풍이다라고 네. 하면 정무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 단계를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참교육만 남는 거죠. 요즘 참교육 유행이잖아요. 이제 풀르고 이제 참교육이 유행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참교육이 뭐 물리적으로 한다는 그쵸, 얘기가 이제 아니라 말을 이제 통해서, 잘 들을 때까지는 전당대회를 말로 하고. 통해서 참교육만 남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 대립구도로 비춰져서 이 정청래 대표냐, 당 대표냐, 대통령이냐를 선택해야 된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뻔한 스토리예요. 때문에 아니 너무 뻔한 얘기를 왜 정청래 대표처럼 이렇게 판단이 기민한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버틸까? 그럴 만큼 이 세력이 무겁나? 그리고 그럴 만큼 그게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본인을 다 걸 가치가 있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정무수석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컨트롤이 안 돼. 얘기해도 안 듣죠. 안 들으면은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거기서 정무수석실 책임론을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제 결과적인 책임을 묻자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조금 책임론을 제기하기에는 약간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뭐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이나 정청래 대표도 이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희한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인으로 들어가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은 네. 의외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도 시대가 바뀐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찬스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라는 판단 속에 이번에 저는 올 배팅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긴 해야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과 맞서 싸워서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배팅이죠. 두 번째 배팅. 평택에서 한번 배팅해봤잖아요. 조국 후보에게 배팅을 해서 네, 3등 나왔죠. 3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3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저는 이분들이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국민들 시각에서는 네.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밀리면 이젠 끝이다. 라는 네. 판단 속에 저는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정청래 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자기 정치적 진로와 명운을 걸고 어떤 승부를 하는 거 오케이. 그게 무리해 보여도. 근데 김어준, 유시민은 뭡니까? 이분들은 책임지지 않는 비가시적인 권력이에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 자신들이 벌어야죠. 아니 자신들이 마지막 찬스라고 얘기해 그거에서 네.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돈 못 법니까? 아니어도 잘 먹고 잘들 사시잖아요. 만족이 안 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잘 사셨고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사실 거고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여당의 이런 이 전당대회와 같은 이 정말로 정치를 책임 있게 자기 이름 내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일까지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거는 우리 정치를 굉장히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거 용납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시면 지금 이제 퇴임한 대통령인데 네. 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좋아요를 왜 누릅니까 계속? 제가 그러니까 그걸 여전히 왜- 고양이가 누르나요? 여전히? 그 집 고양이는 계속 조국 후보에게만 가서 꾹꾹이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행태를 이번엔 강아지. 강아지가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분들이 정말 거대한 어떤 조직적인 그 뭐 유시민 전 장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트워킹이나 그런 약간의 어떤 세력적으로 뭔가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썸네일의 주인공이신데요. 한민수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SBS 라디오에 나오셔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요약하자면은 정청래 대표 이제 거취 여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순방 중에는 거취를 밝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출마 압박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출마 압박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친명, 친청으로 나누는 구도가 이제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비서실장이잖아요. 당연히 불출마 압박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 당연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테니까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고민이 많겠죠. 지금 다 그쵸. 정청래 대표 이 않잖아요. 지도부 하에서 집행부를 하고 있는 분들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요즘에 보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부쩍 목소리가 강경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김민석 책임론도 네, 저는 제기하시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분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친명 무슨 친청 이런 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 구도인 거고 오히려 그런 구도가 아니라면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그런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죠. 근데 누가 봐도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구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전당대회하고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혹은 지지자들과 정청래 후보를 더 선호하는 그런 당원들 간의 구도였다면 지금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당원들의 구도예요. 네. 그만큼 반대가 강하게 조직된 겁니다. 이거는 비단 선거 책임만 묻는 게 아니고 지난 1년간의 당 운영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대표를 할 만한 자격이나 혹은 능력을 못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리더십의 유형상 이분은 약간 전시형 리더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당의 그 당대표로서 선명성을 내걸고 뭔가 투쟁하고 결집을 만들어내는 이런 리더십으로서는 과거에 법사위원장 할 때 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그걸로 인해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도 엑스에 쓰셨듯이 뭐 균형, 포용, 통합, 안정 이런 걸 통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인생이 약간 그런 그럼요. 것과는 그보다는 좀 훨씬 거리가 더 있잖아요. 안정감 있는 네. 관리형 대표가 지금 필요한 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제3자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게 사람이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근데 나아갈 때 물러설 때를 잘 알면 기회가 있는데 물러서야 되는데 나가야 될 텐데 미적미적하고 물러서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꼬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어요. 본인이. 저는 지금 물러나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게 됐나? 어렵지 않지 않나?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네. 어려워졌어요. 네, 원래 이제 그런 그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면 그래도 이제 당원들의 영원한 친구 뭐 이런 걸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출마를 한들 당원들의 친구가 되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나가서 지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대한민국에 아직 네.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병. 네. 이게 못 고쳐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통령병? 대표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의전서열 7위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본인이 뭐 국무총리 할 그릇은 네. 아니라는 거 스스로 알 것이고 네. 조금만 당원들 잘 이렇게 하면 네. 나중에 대선 후보 될 수 있겠다. 그쵸. 네. 공천에서 또 자기 사람 심고 네. 아마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못 고칠 지경에 지금 와 있다. 이 대통령병 이미 걸려버린 것 같고요. 저는 그 한민수 비서실장도 불출마 압박은 느끼지 못한다. 이거 정말 대놓고 정말 국민들 앞에 조롱받을 발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말 진지하게 못 느낀다면 하면은 이거 정말 무능한 거고 만약에 느끼는데 정무적으로 그냥 비서실장이니까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국민들 속이는 거니까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요즘은 솔직함이 대세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했을 때 국민들이 알아주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건데 여전히 그 과거의 옛날 문법을 쓰고 있다라는 게 전 여기서도 느껴졌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갈라치기라는 말 지금 또 쓰는데 네. 이게 정말 무슨 분리할 때마다 항상 무슨 도망다니는 단어처럼 항상 갈라치기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정치는 책임이잖아요. 아니, 당대표를 누구나 한번 해볼 수도 없는 정말 소수 정예들만 하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지금 선거 패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을 안 지고 버티니까 당연히 비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판 여론을 만든 주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 갈라치는 거야, 분란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자꾸 비정상화되고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 하다 아마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도 이 똑같은 말 하기 이제 정말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만들어낸 아주 괴물 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 들어왔다고 신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 분 다 근데 2달은 더 하셔야 돼요. 8월 달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아마 2달 동안 더 아직 하셔야 될 저에게는 겁니다.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네. 뭐 이 얘기 더 안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참교육이다.